아침 5시에 일어나 정원을 돌아보는 게 습관이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인근 동네로 이사 온 지 10개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빈 통장에서 마지막 10만 원을 뽑을 때까지 그 누구도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저는 대형 건설업체에서 28년간 근무한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서울 강남구에 전용 면적 25평짜리 아파트도 있었고 예금도 7,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긴 했지만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국민연금도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아내의 미용실 수익까지 합치면 노후가 그리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기회에 세계여행 한번 해볼까요? 명예퇴직이 확정된 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26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혼여행 때 제주도 간 게 전부였던 저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 텐데 회사에서 받은 돈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요. 딱 1년만요. 평생 한 번뿐인 기회예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60평생 자신만을 위해 쓴 돈이 거의 없던 아내가 처음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미용실은 어떻게 하고? 잠깐 쉬어도 되겠죠. 손님들한테는 1년 후에 다시 연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렇게 저희는 1년간의 세계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행사 정보를 찾아보고 가고 싶었던 나라들을 나열해 보니 유럽, 동남아시아, 미국, 호주 등 정말 많았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다 돌아볼 수 있을 거야. 여행사에서 받은 견적은 2인 기준 3,500만 원이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 관광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죠. 여기에 쇼핑 비용이나 기타 잡비까지 생각하면 4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4천만 원이면 좀 부담스럽긴 하네. 하지만 평생 한 번이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체력도 안 되고 결국 저희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4천만 원이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2년 전 3월 저희의 세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와, 정말 꿈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파리에 와 있다니. 그 후로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베를린을 차례로 여행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머무는 기간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식비가 문제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한식당을 찾게 되는데 현지 한식당 음식값이 상상 이상으로 비쌌거든요. 불고기 정식 하나에 5만 원, 된장찌개에 3만 원씩 하니까 하루 식비만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예산 초과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조금 아껴서 쓰면 돼요. 하지만 여행지에서 아끼며 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념품을 사는 것도 중독성이 있었어요. 딸에게 줄 명품 가방, 아들에게 줄 시계, 친구들에게 줄 선물들을 사다 보니 매달 쇼핑비만 10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동남아시아로 넘어갔을 때쯤 이미 예산의 절반 이상을 써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
맞아요. 벌써 4개월이나 다녔는데 태국 방콕에서는 호화로운 리조트에 머물렀고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현지 투어를 매일 참가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고급 쇼핑몰에서 쇼핑 산매경에 빠졌죠. 그러다가 미국 여행 중 뉴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5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거였어요. 여보, 우리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뭐라고? 급하게 계산해 보니 7개월 동안 6,500만 원을 써버린 거였습니다. 예상했던 4천만 원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예약해둔 호주 여행도 있었고 항공료도 바꾸려면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급하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단 2천만 원만 대출받아서 여행마저 끝내고 오자. 그게 저희 인생을 바꾼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호주에서 한 달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총 8천만 원을 여행비로 썼고 2천만 원의 대출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가 1년 동안 없었으니까 손님들이 다 다른 미용실로 가버렸어요. 아내의 미용실 매니저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대부분이 근처 다른 미용실로 옮겨가 버린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미용실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시 손님들을 모으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네에 새로운 미용실도 많이 생겼고 실제로 아내가 미용실을 재개한 후 한 달간의 매출은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임대료 100만 원, 관리비 50만 원을 내고 나니 적자였죠. 설상가상으로 대출 이자도 매달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 1년이 더 남은 상황이었어요. 취업을 해야겠어요. 하지만 61살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 2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력이 있으시긴 하지만 나이가 급여는 많이 못 드려요. 월 100만 원 정도. 간신히 구한 일자리는 작은 건설회사의 현장 관리 업무였는데 월급이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8년간 월급 500만 원을 받던 제게는 충격이었죠. 그나마도 6개월 후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연령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작년 3월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 25평짜리 아파트가 12억 원에 팔렸는데 남은 대출금 2천만 원을 갚고 나니 11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서울에서 사려면 최소 13억 원은 필요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와야 했습니다. 15평짜리 빌라를 4억 원에 구입하고 남은 7억 8천만 원을 예금으로 넣어두었죠. 그래도 예금 이자로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 3% 금리로 계산해도 월 이자가 195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로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미용실도 새로운 동네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새로운 동네는 이미 미용실이 포화 상태였고 나이든 신참 미용사인 아내에게는 더욱 불리했습니다. 3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이 50만 원에 불과했어요. 더 큰 문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1년간의 해외여행으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고 돌아와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질병이 생겼어요. 저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아내는 어깨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병원비만 50만 원씩 나갔죠.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통장 잔고는 2천만 원 정도 남은 상태였어요. 올해 3월에 드디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생인 저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28년간 납부한 덕분에 월 110만 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과 아내 미용실 수입 50만 원, 그리고 예금 이자 195만 원을 합쳐도 월 355만 원이었는데 생활비와 병원비를 빼면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어서 등록금이 필요했고 아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학원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빠, 등록금 좀. 미안하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딸아이에게 등록금을 달라고 부탁받았을 때의 그 마음은 정말 착잡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용돈을 넉넉히 줄 수 있었는데 결국 딸아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고 아들은 공부방을 그만두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세계 여행으로 인해 잃은 게 너무 많았어요. 강남 아파트, 안정적인 수입,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원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예금 7,500만 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강남 아파트도 그대로 있었다면, 아내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그대로 있었다면, 물론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1년간의 여행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요. 여보, 그래도 우리 좋은 추억은 남았잖아요. 아내가 가끔 이렇게 위로해주지만 솔직히 그 추억들도 이제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파리 에펠탑에서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쓴 돈이 떠오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64세이고 아내도 61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아내의 미용실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경비일 같은 것 말이죠. 64세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합니다. 딸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들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등록금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서 라면을 살 때도 가격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 보지 않고 장을 봤는데 이제는 100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지만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 없고 아내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실 일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아내는 미용실에 나갔습니다. 손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문을 여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는 인근 공장에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러 갈 예정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1년 전 태국의 따뜻한 해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현실을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대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성공해서 부모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작은 빌라에서라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상황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입니다. 물론 여행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여행비로 쓰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때 여행비를 2천만 원 정도로 제한했다면, 아니면 아예 가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매일 아침 정원을 돌아보면서 다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보자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기도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버텨낸 시간들 말이죠. 오늘 오후에 공장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본 후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은 여러 번 검토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세요. 저희처럼 1년간의 충동적인 결정으로 평생의 노후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인생에는 모험도 필요하지만 그 모험이 가족의 미래까지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죠. 지금도 가끔 파리의 에펠탑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 평생의 안정을 포기한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